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선을 가장 간선답게 가르치고 있는 군뜨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1년, 2022년 간부 선발 도구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졌을까라는 부분 주제로 가져갈 텐데 좀 항공준사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자, 선생님 저 부사관 준비하고요. 준사관 준비하고 장교 준비해요. 자, 그런데 저 못 봐가. 형이 예전에 5년 전에 준비했을 때 그냥 들어갔대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어려워졌죠? 네, 어려워진 거 맞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제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댓글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블로그나 카페 아니면 여러분 저 카톡 DM을 주시거나 아래 문자 메시지로 연락 많이 주시거든요. 자, 단 한 세 분, 세 명의 친구만 저희가 같은 질문을 주더라도, 아, 이걸 가장 어려워하는구나. 바로 캐치하고 영상을 찍기 시작을 하는데, 자, 오늘 한 테마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질문 주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방향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건 그만큼 이 부분을 몰랐을 때 많이 깜깜해요. 어려워요. 근데 난해해요.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무엇이 달라졌을까? 자, 시험적인 패턴을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안 하고 언어와 자료 해석적인 부분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언어부터 가보겠습니다. 언어, 과거입이 많이 어려워진 뭐가 어려워졌죠? 바로 지문의 길이가 증가했다. 일단 단지 두 줄만 증가했어도 여러분들이 뒤에 두 지문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국룰이에요. 왜냐면 두 줄만 증가해도 여러분 눈이 그만큼 많이 소모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 지문을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읽으셔야죠? 정확하고 더 빠르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해법이 나왔어요.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는 주제 추론형 문제 비중이 증가. 자, 주제 문제도 아니고 뭔 소리예요? 주제 추론형 문제가 증가했다. 그 말은 주제는 문장 안에 들어. 물론 문단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지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추론을 해야만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걸 해결하려면 많은 어휘력, 방대한 어휘력과 이해력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여기에 여러분들 발맞춰서 우리 어휘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우리 어휘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 자, 한자어도 더 많이 나오고요. 순우리말. 이 어휘 파트에서도 순우리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유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외우셔야 되고, 여러분 시중에 교재를 다 뒤져봐도 안 나왔던 문제가 저번에 출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불합키 들어보셨어요? 불합키? 아이고 이거 저는 불합키가 뭐죠? 불합키. 네, 이게 뭐 네이버 사전에 찾아야만 나올 법한 이런 단어들이 출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언어의 지문의 길이, 그다음에 주제 추론형의 문제 비중 증가, 세 번째 우리 어휘가 어려워졌다. 요 여러분들 어휘력, 이해력 키워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문을 가져왔는데, 자, 우리 요 질문 같은 경우는 5번 문제 질문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5번을 많이 선택했어요. 5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어떻게 여러분 5번을 많이 찍게 됐냐면, 자, 그럼 가볍게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심리 상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심리랑 인지가 나왔기 때문에 심리랑 인지란 단어를 찾으려고 가겠죠, 우리 지문으로. 심리 상태 여기 한 번 나왔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위에 두세 줄, 아래 두세 줄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봐도 이 여섯 줄에 해당, 여섯 일곱 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인지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여기 그 다음 나와도 인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틀렸다고 가는 거야. 왜 안 나왔으니까. 지문 일단 나와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걸 다 체크를 하셨어요. 왜? 인지만 나왔지, 아니 심리만 나왔지 인지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인지가 어디 나왔어요? 바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나왔습니다. 인지가. 선생님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체크하죠? 바로 이게 유기적 연결성. 이게 바로 주제 추론형 문제예요. 주제인데 주제가 여러분 나왔는데 주제를 찾았어요. 근데 이게 단어가 바뀌어서 나온다니까. 단어가 바뀝니다. 바뀌어요. 바뀐 걸 어떻게 체크를? 연결하셔가지고 여기로 가져가 주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이제 부분만 읽을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랑 심리가 여러분 연결이 됐다는 이 어휘력도 많이 알으셔야 되고, 여기에 숨겨진 논리적인 부분도 여러분 체크실을, 이해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료 해석 얘기해 볼게요. 자, 자료 해석도 저도 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언어는 이게 약간 좀 선천적이라고 해야 될까? 어릴 때부터 잘했던 친구들이 좀 잘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정말 초상위권, 상위 1% 아니야 0.5% 요런 친구들을 이기기에는 언어는 정말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자료 해석이 확실합니다. 답이 주어져 있거든요. 답이 여러분은 그대로 따라가서 가져가면 답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료 해석을 만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언어는 조금 찍는 식으로 가져가는 게 합격 당락에 우리 중상위권 친구들, 중위권 친구에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을 해왔던 거. 하지만 사고력 문제 비중이 증가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 계산이 복잡하는데 그냥 단순 응용수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니 왜 표 문제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이거 어렵다는 거 맞죠?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2021년도 1월 달에 여러분 항공주당 시험 보셨던 우리 수많은 학생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아서 비선된 친구들 다시 준비하시겠지만, 네, 선발되지 못한 친구들 많이 준비하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아마 이해 많이 하실 거예요. 계산이 복잡했다. 이거 왜 그러지? 계산이 왜 조금, 아니, 옛날에는 그냥 빈 공백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공백조차 여러분들 무슨 연습장이 필요할 것처럼. 오케이.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네, 추론이 또 들어갔다. 추론의 영역. 선생님, 문제만 잘 읽으면 답 나온다고 했잖아요. 문제 읽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많은 배경지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뭐 환율 문제라든지 뭐 주가 문제라든지 투표율에 대한 부분, 이렇게 무슨 어떤 개념을 좀 알아야 이게 문제 표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표 이해가 안 된다. 표를 봤는데도 수출 수입 뭐 무슨 관광 수지 무역 수지 나왔어요.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복합 추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그 추론 이렇게 추론이 많죠? 네, 취할 것 같아. 복합 추론. 자,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세 가지 개념을 짬뽕해서 1 플러스 1, 2 플러스 2, 3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개념만 나오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세 가지 개념의 융합이 된다는 거. 자, 융합이라는 개념 부분을 여러분 가져가시려면 많은 다양한 개념을 섭렵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개념과 어떤 개념이 합쳐서 새로운 영역으로 탄생될지까지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요번 그래서 굉장히 문제 난이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언어 초상위권 친구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료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우리 자료에서 문제도 봐야겠죠? 이게 여러분의 바로 19년도 문제 패턴이에요. 그냥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던 거, 증가율 개념 하나로만 풀 수 있는 문제고, 바로 식 하나로만 대입했을 때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에요. 식 한 줄로 끝납니다. 하지만 17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 800명에 대해서 남자, 여자가 등장하면서 이미 비교하는 두 집단이 나왔죠. 두 집단. 두 집단이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어떻게 하셔야겠죠? 식이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도 여러분 몇 개일 가능성이 높아요? 식을 두 개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중학교 2학년 나오는 연립방정식 나왔던 그 문제 그대로 패턴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여러분 조금 19번이 위에 문제가 쉽지 않아요? 이 쉬운 문제 여러분 시간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문제에 10초씩만 딜레이가 돼도 20문제이기 때문에 200초가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요. 200초면 무조건 4문제는 여러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5분 남았습니다 했을 때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19번, 18번이 아니라 14번, 13번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저 두 개 다 맞았는데요, 다 풀었는데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념의 융합과 추론의 영역의 문제가 등장함으로써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고 계산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고력 비중까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고요. 저 오른쪽 볼게요. 반응하라 그리고 공감하라. 그래서 하루에 5문제씩 꾸준히 풀어놨을 때, 아니 10문제라도 많이 풀 필요가 없다는 거. 왜? 많이 풀어도 그 문제 똑같이 안 나와요, 이제는. 근데 이제는 문제 은행 형식에서 벗어나서 같은 문제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여러분 새로운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 이런 부분에 여러분을 많이 접해보면서 다른 새로운 영역의 이런 것들까지도 응용해낼 수 있는 응용력을 키워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좀 많이 강조하려고 저희 현장 학생들에게도 정말 제가 입이 닳도록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에요. 응용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문제 패턴을 접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